자, 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오늘 이제 CCF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CCF가 끝나면 그 노션 이제 원페이지 컨설팅 이거는 이제 공개로 할 겁니다. 공개로 할 거고 대신 노션 템플릿들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는 일부 무료로 제공하고 조금 더 이제 고급진 것들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상의 한번 해보죠.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제작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는 노션 초보 수준이어서, 초보 수준이어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CCF 시작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CCF가 자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단기 CCF까지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자산을 형성하는데 법인 입장에서 저축. 그러면 이제 대부분 임원의 보수나 배당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잣돈이 생기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전히 보수와 배당을 받아가면서 이제 점점점 늘려가는 거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이 되면 이제 분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자녀들에게나 뭐 가족들에게. 그럴 땐 보통 뭐 현금,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죠. 이때부터 이제 뭐가 발생돼요? 텍스, 세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업을 넘겨주고 상속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 이제 텍스, 상속세 문제가 발생이 되죠. 결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CU 잉여 현금 흐름, 한스 어드바이저가 얘기하는 CCF라는 게 중요해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CF도 다음 장으로 가보면 단기 CCF를 생각도 하고 이제 장기 CCF도 생각해라 이런 개념인데 단기 CCF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단기 CCF는 3년, 뭐 5년 정도 요 기간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할 때는 이제 단기, 중기 정도까지의 어떤 사용 비용 혹은 뭐 목적 자금 이런 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급여와 배당, 생활비 이익 통장 등을 좀 구분해서 활용을 하셔서 단기 CCF도 좀 모아두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장기 CC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제가 유튜브에 그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이익이라는 동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초과 이익이네, 단기 순이익이네, 그다음 뭐 지금 이익이네, 공헌 이익이네, 뭐 이런 것들 해놨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초과 이익 개념.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여기서 장기 CCF에서 초과이익 개념이 좀 잘 아직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되셨으면 CEO가 알아야 될 5가지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5가지 동영상을 좀 보시고 카톡으로 내일 미팅 대표님 카톡이 오셔서 자 중소기업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식이라는 주주란 개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상장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즉, 주주죠. 그러면 2가지를 고려할 거예요. 물론, 그 거래 매매 차익을, 대부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배당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배당도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배당 처리 오면 기분이 좋죠. 물론, 배당 나기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중소기업은 배당이란 행위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매년 배당을 하는 경우도 드물고, 게다가 주주 이꼴 거의 CEO인, 거의 가족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배당의 필요성이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배당을 그렇게 많이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이 주주에 대한 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형성된다. 이게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죠. 상장 기업은 주주이익 하면 내가 3만 원에 사서 5만 원에 팔게 됐을 때 2만 원의 거래 매매 차익에 대한 어떤 게 주주이익일 것이고 배당으로 발생되는 그 배당 금액이 주주이익일 것인데 중소기업은 그런 게 불가능하다. 사실상. 그래서 이 상장 기업들은
여러분들 뭐 ROA니, ROE니, 에비타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에 그런 게 들어가질 않잖아. 즉 주주 기대 수익률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 접근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주주이익이라는 개념을 심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해서 발생되는 보수나 급여나 배당은 이제 주주이익이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 경영 활동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는 보수이고 자본을 자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회사의 자산, 회사를 운영하는 자산은 타인 자본과 이걸 우리가 부채라 그러죠. 타인 자본을 부채라 그러고 자기 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자본, 순자산, 요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총자산인데 이 자산을 잘 활용해서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타인 자본에 대한 사용료를 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자 비용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타인 자본 원금도 갚아야 되죠. 자기 자본은 이자 비용은 없는 대신에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주주이익, 매매 차익 등으로 해서 기업 가치 향상을 통한 매매 차익 등으로 돌려주려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배당을 통해 가지고 주주이익 환원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도 주주이익 환원 개념을 심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부를 창출할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자신의 부를 창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CCF 얘기할 때 두 가지를 항상 고려하는 게 대표님의 부, 주주의 부도 부지만 법인,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자기 자본 조달 목적으로 CCF를 만들어 놔라. 이런 개념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요게 지금 그래픽에서 보면 당기 순이익이 10억이 났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인정 순이익은 7억으로 보고 주주 기대이익 3억은 10억 중에 3억은 주주를 위한 이익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개념이 정착이 돼야 된다. 저는 이 중소기업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기업 가치라는 건 기업의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합쳐서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늘어나면 뭐가 되냐면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고 기업 가치가 상장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이 주식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배당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중소기업은 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이니까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늘어나면 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비상장 주식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비상장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순자산도 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니까 순자산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요 밑에 이걸 읽어볼게요.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 등의 이익 처분 활동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물론 순손익도 늘어나겠지만 늘어나는 만큼 비상장 주식 가치는 늘어나게 되는데 이 비상장 주식이 거래가 돼서 다시 기업에 어떤 재투자되는 효과는 없고 그냥 과세 자산으로서만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님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순자산의 일부는 주주 초과이익, 여기서 초과이익을 제가 주주 기대이익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과이익을 통해서 배당 혹은 소각 등을 통해 가지고 주주이익, 주주 개인이익으로 환원을 계속 시켜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주 개인적인 어떤 그 부를 창출하고 개인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기업의 어떤 뭐랄까 자금이 필요할 때 가수금이든 아니면 뭐예요? 유상증자든 할 때 주주 개인의 돈을 재투자할 수 있다. 즉 자기 자본을 넣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주주 이익으로 환원되는 금액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뭐가 비상장 주식 가치가 하락하여서 이 과세, 세금, 이 과세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 CCF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아, 그래서 장기 CCF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이거예요. 자, 이 장기는 그러니까 이제 7년, 10년 이렇게 긴 기간인 거예요. 그 뒤에 이 써야 될 돈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7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뭐 그 이후에 뭐 15년, 20년 뒤에 쓸 돈은 결국은 세재원, 상속세 재원이든 증여세 재원이든 이런 것이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어떤 돈을 증여하기 위한 뭐 증여 재원이거나 혹은 뜻하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써야 될 돈이거나 이런 것들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중소기업 CEO는 컨딘전시, 이걸 컨딘전시 영어로 컨딘전시라고 그러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정말 부족하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익 관리가 안 돼요. 이익 관리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돈이 생기는 대로 재투자되거나 돈이 계속해서 휘발성, 증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사고 뭐 여러 가지 재고를 사고 이러면서 사업은 확장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그 법인 통장의 현금도 늘 부족하고 대표님 개인 현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어떤 그 만일의 사태, 우리가 아주 그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어떤 뭐랄까 그 위험, 치명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 관리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익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왜 이익 관리가 안 되냐?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내가 매출이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쓰고 나서 뭐 1억이 남았어. 2억이 남았어. 이런 형태의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거냐면 내가 10억을 팔면 2억을 남겨야 돼. 그래서 8억 가지고 비용을 써야 돼. 이런 개념으로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요.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 아니고 수익 마이너스 이용은 비용인 개념으로의 경영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 2억을 단기 CCF와 장기 CCF에 적당하게 분배해가지고 CEO 잉여 현금 만드는 작업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대표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정 가능한 이익을 토대로 현금성 자산 관리를 해야 컨딘전시가 생겼을 때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통장이 있으면 이익 통장을 만들어라. 비용 통장도 별도 관리하는 게 좋고 텍스 통장, 세금 통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현재 이익에서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 대표님들이 지금 뭐 내일 상황도 모르는데 뭐 내가 2억이 남을지 3억이 남을지 어떻게 아냐. 그럼 사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실 사업을 하면 안 되지. 그냥 정말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지. 이건 장사지. 경영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근데 경영을 한다면 추정 손익을 작성하고 그 목표에 맞는 뭐를 해야 돼요. OKR. 목표와 결과, 핵심 결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OKR 혹은 KPI 이런 것들 관리를 통해 가지고 경영이라는 걸 해 나가야지. 그러면 경영에는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리스크 관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저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EO의 정말 왜 CEO 이끌 주주니까 CEO의 현금 자산 확보 혹은 잉여 현금 흐름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 통장에 법인의 컨틴전시 대비 자금, 만일의 사태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멤버십님. 왜? 갑자기 큰 어떤 오다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회사에 법인 현금 흐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아주 큰 기업에서 당신네 현금 흐름이 안 좋은데 그럴 때 내가 증자를 할 수 있다. 대표가 내가 한 10억 정도 증자할 수 있어. 뭐 5억 정도 할 수 있어. 아니면 가수금으로 10억, 20억 줄 수 있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컨틴전시와
CEO 개인 필요 자금이 몇 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생길 수 있잖아. 그런 어떤 상속세, 퇴직금, 이런 거를 장기 CCF로 만들어라. 이럴 때 장기 CCF를 만들 때 장기 CCF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강제 저축이에요. 결국 그래서 보험금융 상품이 굉장히 장기 CCF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 억지로, 강제로 모아야 되는 돈이 장기 CCF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장. 자, 이게 이제 CCF 마지막 장인데, 이건 그냥 제가 현금 흐름 주기를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조금 글자 수가 많은데, 이렇게 미래 계획 짤 때 이런 것들 적어서 보여드려요. 자, 만약 대표님이 월 1,500만 원 정도의 그 생활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뭐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은퇴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비, 여가비, 의료비, 경조금, 뭐 차량 유지비 등등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대표님들하고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은퇴를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점점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주변에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 이전 시기는 어떻게 하냐? 은퇴 계획을 수립할 때 경영권은 언제 이전하고 소유권은 언제 이전하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주고 요 밑에 CEO 퇴직금이 얼마고 양도는 회사를 M&A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실제 컨설팅이 자료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물론 양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도의 급여 1억 원은 보통 만약에 M&A가 되면 대표님들에게 보통 2, 3년 정도 회사 안정화를 위해서 근무를 하라 그러죠.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이제 특정 법인이란 걸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얘기를 대표님과 나누고 은퇴 투자를 이제 왜 은퇴 후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금, 퇴직금, 그다음에 뭐 사적으로 연금 가입하신 거 있으시냐, 혹은 뭐 임대 수익 창구를 만들자, 양도세 재원, 상속세 재원이 있느냐 해서 그 금액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 안전성 이런 건 이제 체크해 줘야죠.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 반영이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법인 양도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상속세 제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보여드리고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컨설팅에 CEO의 자산 관리 컨설팅에 들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헬스케어라고 생각하거든요. 헬스케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자산 예정 플랜, 요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요 그림이 어느 정도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CCF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 뒤에 창이 있나? 그동안, 숨막힘 라우데, 이게 뭐냐면요, 라틴어예요. 이게 그, 유럽에서, 상위 1%, 뭐 0.1% 최고의 졸업생들한테 부여하는 어떤 뭐 축하의 인사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최고의 뭐 이런 뜻이랍니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숨막힘 라우드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시길 바라고 제가 CCF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CCF는 계속해서 제가 확장해 나가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로 CCF와 CEO가 알아가야 될 5가지 제가 이 2가지를 묶어서 조만간에 이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이 2가지를 엮어서 가벼운 책 한 권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혹시 책이 나오면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 좀 많이 사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저기, 회계로 컨설팅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